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새로운 단어, 이 단어 쪽 산림보호학 쪽이죠. 자, 보니까 21번 미국 킨블라방에 대한 월동 형태는, 자, 미국 킨블라방 쪽은 언급되는 게 항상 비슷해요. 문제은행식이라서 월동 형태, 뭐 몇 번 부화하냐, 뭐 이런 거죠. 일단은 답은 4번에 있는 번데기입니다. 자, 미국 킨블라방 번데기 월동인데, 자, 기출에서 자주 언급된 내용 또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일단 피해 수정은 요런 것들이 있다. 즉 그만큼 주로 화렵소림이고 피해 범위가 넓습니다. 1년에 2번 발생한다.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미국 킨블라방 1년에 몇 번 발생하느냐? 2번. 이건 이런 기출 문제 자주 나오죠. 자, 이번에 나왔던 번데기 형태로 활동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근데 이놈 이거 어떻게 보면 방제법인데, 미국 킨블라방 쪽 방제법 묻는 관련 문제 출제 빈도가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은 또 가볍게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화렵수 쪽에 많이 한다는 거, 1년에 2번 발생한다는 거, 번데기 형태라는 거, 이 세 가지 포인트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묘목에 발생하는 수목병으로 병원체가 토양 중에 월동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토양에 월동하는 녀석으로는 뿌리 혹선충류나 모잘록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4번에 있는 자줏빛 날개무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있는 바이러스는 기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막 기생해서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토양 월동 개념이 아예 자체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솔리복파리 쪽.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데 바로 볼게요. 1번 보시면 번데기로 활동한다 되는데 솔리복파리는 유충으로 활동한다. 유충. 자, 그럼 나머지 맞는 거니까 또 가볍게 또 정답 내용 정리해 주시고, 자, 솔리복파리에서 또 자주 언급되는 기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로 소나무나 해손 같은 데 피해를 주고요. 유충이 솔잎 밑부분에서 벌레 혹. 자, 솔잎 혹이에요. 혹. 그래서 충령 해충 종류 관련 문제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백을 빨아먹기 때문에 뭐예요? 빨대를 꽂는 형성이 흡집성 해충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발생 이런 건 사실은 크게 필요가 없죠. 어지간하면 산림 기출에 나오는 건 1년에 한 번 발생이에요. 특이한 거 있잖아요. 미국 흰블라망처럼 그런 거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솔리복파리에서 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어디 월동하느냐고, 지피물 아래나 땅속 월동. 자, 또 무슨 형태, 유충 형태. 요 내용 정도만 좀 제대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 리지나 뿌리 썩은 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거. 나머지는 제껴 두겠습니다. 3번. 자실체는 파상 땅 해파리 버섯이다. 이건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근데 원래는 리지나 뿌리 썩은 병에서 자주 언급되는 거는요, 원래는 이놈이었어요. 높은 온도에서 이제 불이 났다. 그럴 때 이제 퍼지는 병 같은 거, 특징 있는 거, 어떤 거냐. 얘가 원래는 빈도성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자실체 묻는 문제는 빈도가 사실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름도 특이해서 외우기 좋으실 거예요. 파상 땅 해파리 버섯. 저도 발음도 있는데. 자, 그리고 기주로는 침엽수에 주로 발생. 자, 고온에서 보통 열을 받아서 터지면서 포자가 이제 퍼지는 형태. 그리고 발병 시 나무가 젓갈색으로 변하다 고사한다는 거. 그리고 유럽, 북미, 일본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번 보시면은, 자, 해충 발생량의 변동을 조사할 때 한 지역 내 개체군 밀도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요인은 뭐냐, 이겁니다. 자, 개체군 밀도 결정에는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출생률, 사망률, 이입률입니다. 자, 그걸 제외하면 3번 변이율은, 변이율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변이하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이게 과연 밀도 결정, 즉 면적 대비 몇 마리 있는 이거의 결정을 주겠냐 이거예요. 출생 나타나는 거, 사망 없어지는 거, 이입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자, 그 다음 문제 26번. 잣나무 털록병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방제 방법 관련 문제니까 일단 답은 1번이에요. 벌기령 단축한다. 근데 벌기령 단축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잣나무 털록병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발생한
지금 현재 전염되고 있는 나무들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나무와 중간기주 제거가 중점적이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예방을 위해서 수고 3분의 1까지는 가지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요거를 통해서 감염 경로를 조금은 차단해줍니다. 퍼지는 속도를 늦춰줘요. 그리고 당연히 피해 지역에 있는 것들은 혹시나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반출 금지해주고, 약품은 이런 것들로 보르도액 같은 걸로 해준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기량 단축은 아예 관련이 없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27번 보시면 충령을 형성하는 해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충령은 뭐예요? 충. 우리가 보통 혹처럼 이제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뭐 혹부령 어떤 혹을 형성하는 그런 해충을 묻는 건데, 주로 이제 혹을 만드는, 즉 충형을 형성하는 해충으로 대표적으로는 뭐 밤나무 순옥벌이나 뭐 솔리복파리, 진딧물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있는 소나무 손벌레는요, 별도의 충형을 형성하지가 않아요. 얘는 그냥 단독으로 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소나무 손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액에서 수액을 빨아먹는 흡집성 해충 종류다. 그 정도만 조금 정리해 두세요. 소나무 손벌레는 사실은 좀 잘 빈도가 낮은 해충 중 하나라서 그래도 그냥 흡집성 해충이구나. 그 정도만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8번. 자, 산불을 인위적으로 적당히 활용하는 처방 화입의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처방 화입이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뭐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일정 범위 조절을 해서 불을 지펴서 큰 화재를 좀 예방한다, 이런 개념인데, 3번에 보시면 임지에 조부식층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조부식층은요, 지형적 조건으로 봤을 때 뭐 건조하기 쉽다든지 아니면 그 한랭다습한 조건에서 쉽게 말하면 미생물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곳을 조부식층이라고 해요. 조부식층, 미생물도 활동이 어려운, 약간은 좀 삭막한 느낌의 그러한 조건에 있는 층인데, 그러니까 토양 조건인데, 이걸 굳이 보존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맞죠. 원래는 우리가 불을 지피고 나면은 그 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양분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에 뭐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개념도 좀 들어가는데, 오히려 하고 나면은 조부식층이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죠. 보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29번. 기주식물체의 표면을 덮고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여 동화작용이 저해되고 수세가 약해지는 병으로. 자, 완전 설명 자체가 어떤 특정 정의를 묻는 건데, 뭐다? 그름병 3번에 대한 정의 문제라고 보시면, 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름병의 특징들이죠. 완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름병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 정도로 일단 보고 가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일단 그름병 정리하는 거 보겠습니다. 일단 깍지벌레, 진드물도 흡집성 해충에 기생한 수목에서 주로 관찰된다. 얘들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병이라는 거. 그래서 그름병이 주로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뭐 벌레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나와요. 얘도 둘은 잊지 마시고 자주 언급되니까. 자, 그리고 식물의 동화작용을 방해해 수세가 약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기출에 한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식물의 뭐 동화작용을 촉진한다. 잘못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기주 수종으로는 낙엽송, 소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통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돼요. 그게 결국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는 30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바구미 방제를 위한 약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반바구미 약재는 요즘에는 종류가 많아요. 뭐 펜토에이트 분재라든지 클리티아라든지 뭐 티클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1번에 있는 데브코나졸,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반바구니에서 사용된 약재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맞기 때문에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여기서 다 계량돼가서 나온 건데, 자, 펜토에이트랑 클로티아닌, 그리고 티클로로, 그리고 펜토에이트, 그리고 펜발로레이트, 그리고 페니트로, 그리고 카보설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근데 특정 이런 약재에 대한 문제 빈도는요, 극히 드물다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 이런 문제들은 약간 점수 조절용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확률이 좀 드물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래서 여기 30번 문제까지 정리해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해서 또 기출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